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 차를 타고 정세용 세종 본부장님하고 같이 왔어요. 마침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가지고요. 눈 덮인 구 사랑의 일기연수원 터입니다. 세종 인성학당장 이야기 할아버지 천광로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선글라스를 썼어요. 하얀 백설의 선글라스가 시커머니까 무섭게 보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눈을 수술했거든요. 눈이 거풀이 자꾸 내려와서 안검 하수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그렇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어려운 구 사랑의 일기 연수원 터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고 눈이 쌓였어요. 세종 인추협 본부장님과 마침 이쪽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들리자 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여기는 운동장쯤 되었었던 것 같네요. 그때 그림을 진열했던 곳, 바로 이 옆에가 일기 전시장이 있던 곳, 저 검은 것 뒤에가 일기 창고가 있던 곳, 지금 이 앞에 화면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 그때부터 있던 그 자리, 눈 덮인 이곳에 왔습니다. 이 자리는 어린이들의 생기가 발동하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일기 쓰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미래의 꿈을 키우던 장소입니다. 일기 쓰는 어린이 중에 위대한 인류사의 인물들은 전부 다 글을 잘 썼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고, 불경은 누가 썼고, 조선왕조실록은 누가 썼고, 독립선언서는 누가 썼고, 의사나 허준 같은 분은 동의본감을 써내고, 이 역사 기록, 생활 기록, 미래의 꿈은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글쓰기 문화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기록문화유산을 아주 많이 가진 나라인데 어려서부터 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일기를 따라갈 게 없거든요. 이 일기연수원을 운영하던 것이 인간성 회복 추진 운동 협의회라는 곳입니다. 인간성이란 어떻게 해서 개발되고 인간다워질까요? 인간에게도 바둑처럼 18급부터 1급까지 1단에서부터 9단까지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의 됨됨이 지식수준, 기술수준, 인격수준, 인성 이런 것에 차등이 많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토머스 제퍼슨 같은 분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썼잖아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일기 쓰는 어린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것이고 헤드,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내 유일의 사랑의 일기 박물관 세종연수원이 철거된 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동인권 침해다,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일기를 지상 목적이든 생활 지도 목적이든 쓰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강요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일기 쓰는 것은 권장되어야 된다는 후렴을 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기 문화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쓰는 어린이들은 일기를 쓰고 가르치는 어머니들은 일기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일제에 들어갔을 적에 독립선언서 누가 썼어요? 3.1 독립운동 선언서. 누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2천만인데
2천만이 다 나선 게 아니에요. 2만 명, 1000분의 1, 1000명의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기 다 안 써도 일기 쓰는 어린이가 지금도 있고 일기를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5천만 1억을 다 먹여 살릴 인재를 양성하는 진짜 국가의 보배입니다. 정부가 이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는 표가 급하지 미래 인성, 인격, 인재, 천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달리 눈 덮인 경치를 찍은 바탕 위에 글 한 편을 쓴 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거기다가 나레이션을 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썼는가, 기록문화와 일기 쓰는 교육 뭐 이런 주제로 할 건데 그것은 이때 말미에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성-회복운동 추진운동협의회 세종지회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지사장, 지회장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모시고서 이 쓸쓸하고 적막한 황량한 이 눈 덮인 곳에서 일기 이야기 좀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워 보이세요? 예,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눈도 내리고 또 계절의 아픔을 우리 그 인취협에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랑의 일기를 이렇게 폐허된 곳에서 눈을 맞으니까 또 날씨도 춥지만은 마음도 춥군요. 마음도 춥습니다. 내가 이거 좀 오늘 눈 수술을 해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 아유, 작가님은 인물이 좋으셔가지고요. 인물은 안 좋아요. 오히려 뭐 선글라스가 참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한 일주일, 한 달 가야 실밥도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정 본부장님이 친숙하게 왔던 곳이죠, 많이. 네, 오랫동안 이곳에서 아이들 지도도 하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과 놀이도 하면서 네. 추억도 많은 곳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정 소장님이 원래, 정 본부장님이 원래 교사 출신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일 때도 그 일기에 관심이 그렇게 있었어요, 원래? 네, 아이들은 움직이는 그런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은 또 미래라는 것을 또 맞이해야만 되고 네. 또 그 미래를 통해서 네. 개인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꼭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통해서 과거의 개인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그 느낌들이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한테 일기를 권장하고 또 일기를 쓰는 방법이나 또 일기를 왜 써야 되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하고서도 일기라면은 발을 못 떠나셨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일지원선에 취직한 게 몇 년 됐어요? 한 5, 6년 됐습니다. 5, 6년 동안. 예. 여기 와서 어린이들 보면은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기 쓰는 어린이와 안 쓰는 어린이가 인생이 나중에 많이 달라지죠. 네. 아이들, 일기 쓴 아이들은 네. 어른이 돼도 네.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일기를 쓰지 않은 아이들보다 좀 네. 탁월한 것 같고 또 자기들의 그 중심을 잡아가면서 인생의 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기가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학부모나 교사들이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시들해졌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기가 좀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의식 때문에 예. 아이들이 오히려 일기를
많이 접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보다도 부모나 교사가 그걸 그렇죠. 지도교사나 예.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그 사생활이라는 그런 그 침해라는 차원에서 쓰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적극 후원 이 응원을 안 하는 거지. 지도를. 그렇죠. 예. 그리고 핵가족 되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그 감성적인 면만 오히려 추구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의 그 인간적인 그 개념의 근본적인 그 영향은 아직 부모님들이나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영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지식문화 이런 것을 떠나서 인성문화가 피폐해져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뭐 하는가. 자꾸 이런 게 반복되는데 올바른 어린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미래 어린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사나 학부모가 그래도 일기를 쓰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번 해줘보세요. 늘 감사하죠. 예. 지난번에 일기 우리 행사. 세종시에서 큰 잔치를 사랑의 일기 잔치를 했는데요. 예. 그때 아이들이 와서 상을 받고 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듬뿍 주는 모습들이 예.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기라는 것이 그냥 아이들의 작문의 실력을 늘려주는 그런 개념이 글짓기 수준이 아니라 예.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따뜻한 사랑이 예.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일기연수원이 이렇게 뜻밖의 철거가 돼가지고 이렇게 폐허로 변했는데 앞으로 이 일기연수원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네, 지금 뭐 우리 사랑의 일기 세종본부에서도 네. 최선 다하고 있지만은 예.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예. 2018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세종시 본부에서 예. 아이들의 그 주도적으로 뭐 인성 해보라는. 교육을 또는 또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예. 이곳 세종시 땅에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 건립 재건립 건립을 하기 위해서 기초주춧돌을 놓는다 올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만 보면은 눈물이 앞서고 예. 또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예. 또 일기 쓰시는 일기 쓰는 학생과 더불어 부모님과 함께 예. 우리 세종시에다가 다시 한번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게 국내 최초 최대는 아니고 세계 최대 최고의 연수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나는 희망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우리 이번에 시상 상 받은 아이만 540명이에요. 네, 행사에 나와서 직접 받은 아이가 140여 명 되고. 네. 아무튼 간에 지금은 눈이 삽혀서 우리가 여기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지 않아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들어와 봤는데 소장님을 많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주시고 예. 지금 비록 눈 내리는 폐허된 사랑의 일기 연수터에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희망이 또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재건립을 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뛰놀 수 있도록 이곳이 아니라 이제 그땐 장소가 옮겨지겠지만 세터에서 새로운 그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일기를 지도하는 교사와 학부모 여러분,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뚝뚝하게 다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꿋꿋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부장님 추운데 운전까지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의 일기 학부형님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거 안 했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사랑의 일기를 지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둘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할까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록문화와 일기쓰기 교육 2003년 일기쓰기를 권장 생활화시킬 목적으로 사단법인 인간성회복 추진운동협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웠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는 국내외 120만 명의 어린이가 쓴 일기책 120만 권과 백범일기를 비롯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 일기 일부, 김수환 전 추기경의 친필일기, 김연아의 일기 등 세계 최대의 일기 박물관 역할까지 하던 곳이다. 그러나 세종시 개발을 이유로 공문서에는 2018년 8월까지 이전하라던 연수원은 LH의 문서 정정 공문 없이 2년을 앞당겨 2016년 일기장 120만 권이 법원 하치장으로 옮겨져 경매에 들어가 7차례 유찰로 감옥처럼 갇혀버린 가운데 철거 과정에서 일기창고 하나가 헐리면서 많은 일기가 땅에 묻힌 채 토목공사를 강행, 일기박물관은 형체까지 잃고 말았다. 과연 국내 최대 일기 교육장인 일기연수원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는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한다. 인류학이란 인체학쯤으로 이해해도 된다. 인성학과 철학까지를 아우르는 최정상위 학문은 인간학이라 한다. 인간학이란 사람과 동물의 다름을 전제로 문화, 예술, 정치, 사회, 과학, 의학 등등 수많은 학문의 발생 과정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학문으로서 인류의 모든 문명 발원 시초로부터 출발한 학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라는 현 21세기의 인류 문명 역시도 근본 뿌리와 씨앗은 문자 발명으로 본다. 이를 계기로 급성장해 인터넷 정보통신 시대를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인간의 문명은 보이는 문명과 보이지 않는 문명으로 대별됨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은 문자 발달에 따른 글쓰기 문명이라 해도 된다. 이에 기록문화의 소중함은 필설로 형용치 못한다. 성경, 불경, 동서양의 사서, 오경 등 고전,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언어와 문자 발명, 사용을 들 수가 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화는 3차 산업혁명의 꽃이라 할 것인데 3, 4차를 넘어 우주시대가 와서 5, 6차 혁명시대가 와도 역시나 그 발원은 기록이라 할 글자다. 이때 문자의 발달에도 역시 보이는 글자 문명 대비 보이지 않는 정신 문명이 양존한다만 유식해도 무식한 사람이 있어서 김정은의 유식은 인간을 노예를 넘어 동물로 만들고 있고 일제는 총독부령을 통해 조선인에게 조선교육령을 통해서 교육차 등 정책으로 인권을 말살하다 쫓겨났다.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이 없고 미국에도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인권도 없었을 정도로 글자란 인간의 삶을 이끌어온 문명의 보배 중 보배다. 그렇다면
이런 문자 사용의 기초란 무엇이라 할 것인가? 인간에게는 배울 권리, 수학권과 가르칠 의무, 교육권이 있다. 그런데 이들 둘이 맞부딪혀 그만 수학권이 이겨 일기 쓰기 교육은 엉거주춤 7년이 흐르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7일 국가위원회는 일기검사가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인권을 침해한다 라고 밝혀 일기교육 대참살격 사단을 터뜨린 것이다. 설사 시상 목적이나 생활 지도 목적이라 해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후 국내 어린이들의 일기 쓰기 교육은 수학권자 학생들보다 학교와 교사, 교육권자가 더 움츠려 추동력을 잃다 보니 지금 일기 쓰기 교육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일기는 다른 교육보다 특히 때가 있어서 진정 방기를 넘어 포기한 것이 인권인가? 인권위원회의 유권 해석의 진실은 굴절되고 만 격이다. 일기가 미래 우주 시대의 절대적이라는 칼끝 주장이 아니다. 순화하면 일기는 인격의 급을 높이는 인간에게 정수라는 점 의심치 말자는 주장이다. 바둑의 급수와 단수처럼 인간에게는 인격의 차등이 있다. 살펴 자신을 연마하는 데는 일기만한 교육도 문명도 없건만 이에 장문교육으로 대신하라 라는 인권위의 유권 해석은 인간학적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인권이 아니라 동물권위원회 수준의 오해하기 십상인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교육학적으로 무지의 소치다. 이에 인권위 해석도 문제지만 얼씨구나 반기듯 교육권을 가진 교사나 학부모까지 동의하다니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만이 하는 교육 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 도대체 인간학이란 말 대신 너희가 장맛을 아느냐는 말을 새겨